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볼게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자원이라고 하는 건 틀리지 않은데요. 자원이라고 하는 건 광물 자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하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이 에너지 자원은 다시 자연 상태에서 직접 얻는 거, 석탄 같은 거 해가지고 난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철을 녹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1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1차적이다, 직접적이다. 그런데 1차 에너지가 아니라 이걸 사람이 이용하기 편하게 가공한 거, 새로 만들어낸 거, 이걸 2차 에너지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우리 우라늄을 직접 이용할 수 있나? 여기서 우라늄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 같은 거 하면은 죽어요. 얘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장치에서 전력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전력은 없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됐니? 네. 이런 걸 2차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에너지든 2차 에너지든 사실은 얘네들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잖아요. 얘를 또 따로 조금 다룰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다 하지는 못하고 2시간 또는 3시간에 걸쳐가지고 이거 내용 정리할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1차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차 에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1차 에너지 이야기야. 뒤에 가면 발전이 따로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간격 표시 할 거 하고 진도 안 할게요. 그래, 귀찮으면 카메라로 찍어. 자, 설명해도 돼요? 자,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 변화.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변화니까 시대 순으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자, 포인트만 좀 잘 잡아줄게요. 자, 먼저 현재 시점 한번 볼게요. 현재 시점.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5가지 더하기 신재생 에너지. 참고로 신재생 에너지는 14가지인가를 이렇게 뭉쳐놓은 거거든요. 얘는 그냥 묶어서 신재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에너지, 주로 쓰는 에너지는 딱 5가지가 있다. 됐죠? 자, 그럼 이 중에 이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이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얘가 석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석유예요. 그러니까 석유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로 많이 쓰는 게 석탄, 3번째가 천연가스, 4번째가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수력인데 사실 수력은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왜 지금은 굳이 나눠놨느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아예 없었었어. 그때는 그냥 수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생겼다 그래서 원래 구분해 놓던 걸 여기다 집어 넣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수력은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수력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자, 이거 석유 굵게 뭐 잉크가 번진 거 아니다. 얘가 그냥 수력이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1% 미만만 수력이에요. 수력이에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는 수력을 꽤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야. 자, 아무튼 그래서 현재 순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이다. 외워두시고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80년 이전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80년 이후로만 봤더니 석유가 계속 1등. 근데 석유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중이긴 하죠. 왜냐면 비싸니까. 그 다음 석탄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증가하는 게 있죠. 얘가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어. 얘가 뭐냐면 천연가스. 참고로 천연가스는 살짝 가공해가지고 뭔가 첨가물 좀 넣어가지고 도시가스 형태로 이용하거든요. 제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천연가스는 1차 에너지고요. 도시가스는 2차 에너지인데
근데 우리는 도시가스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천연가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놈이 나서. 자, 아무튼 천연가스는 왜 이렇게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을까? 어떤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버스 같은 거 한번 봐봐. 어떤 이 서울 시내는 그런 게 없을 텐데 뭐 트럭 같은 것도 괜찮아요. 얘가 자동차가 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시커먼 매연 같은 게 막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건 매연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매연이 막 나오는 건 석유로 가는 거예요. 무슨 증기기 말이니? 석유로 가는 거야. 그 뭐 등유나 약간 이제 질이 조금 안 좋은 그런 걸로 가는 거고요. 천연가스로 가는 도시가스로 가는 그 버스나 버스 주로 그런 걔는 보면 뒤에 보면 매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없다기보다는 적어서 천연가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혹시 고속버스 터미널 가본 적 있니? 나중에 혹시 가거든 한번 확인해봐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만 가도 약간 매캐한 공기질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그런 버스들 있잖아. 걔네들은 그 석유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이 확실히 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워낙 서울에 이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80년 이후에, 정확히는 이제 90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하는 게 천연가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큰 변화는 없는데 81년도에는 거의 없다가 쉽게 말하면 80년도에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예요. 천연가스는 90년도에 이렇게 뻥튀기가 된 거죠. 시대가 좀 달라. 얘가 뭐냐면 원자력이에요. 자,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처음 시작한 게 1979년인가 7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80년대에 빠르게 늘어난 거야. 됐니?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문제 보면서 천천히 익히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설명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주요 1차 에너지들의 특징 정리할게요. 특징. 첫 번째, 석탄. 혹시 여러분 석탄 본 적 있니? 연탄으로 고기 구워 먹는 고깃집에 가본 사람. 연탄 석탄이야. 석탄으로 만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석탄이 뭔지를 알죠? 네. 어쨌든 설명할게요. 자, 이걸 구분하는 걸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어쨌든 나와 있는 거니까 이야기할게. 자, 석탄은 얘가 그 안에 탄소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무연탄, 역청탄, 갈탄이 이렇게 있는데 무연탄이 탄소 비율이 제일 높아요. 거의 순수한 탄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역청탄과 갈탄은 얘랑 상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얘는 왜 이름이 무연탄일까? 석탄은 석탄인데 무연이래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연기가 없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고깃집에서 연탄으로 고기 구워 먹을 때 연기 나니? 기억이 안 나죠? 다음에 먹을 때 확인해봐.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던 학생들이 연기가 난대. 야, 그건 고기 기름 떨어져가지고 연기 나는 거고 석탄 자체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탄 자체에서는. 이해됐니? 그래서 얘는 무연탄이고요. 얘네들을 엮어서 묶어서 유연탄이라고 불러요. 연기가 나는 석탄. 됐니? 그런데 여기 역청탄은 뭐냐면요. 석탄인데 불에 탈 때 역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 짙푸른 연기 있죠. 딱 봐도 우와 저거 들이마시면 죽겠구나. 그 연기 있잖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중동에서 전쟁 같은 게 나면 테러범들이 이렇게 유전 시설에 이렇게 불질러 놓고 도망가면 막 새카마는 게 막 나잖아요. 그런 연기가 나요. 대신 화력이 좋아.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자, 무연탄이 고급 석탄이긴 한데 약간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는 무연탄밖에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화력이 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무연탄이 화력이 세잖아. 그러면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그릴 다 탈 거 아니야. 녹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연탄은 화력이 약해서 산업용으로는 잘 못 써요. 주로 난방용. 고기 구워 먹을 때. 그에 비해서 제철소에서 철을 녹인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한다. 대부분 역청탄으로 하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럼 이제 기억나야 돼. 우리나라에는 무연탄이 많아, 역청탄이 많아?
무연탄. 거의 대부분 무연탄이죠.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자,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것들 그냥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됐죠? 네. 그 역청탄은 100% 수입. 그 다음 갈탄은 북한 땅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석탄을 이렇게 어쨌든 가공을 했더니 액체 연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갈탄은 그냥 신생대 지층 북한에서 주로 나온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석유 볼게요. 석유. 자, 석유는 크게 두 군데에서 이용을 해요. 첫 번째는 운송수단, 교통수단들 대부분 석유를 가져요. 여러분 전기자동차 몇 대나 돼? 얼마나 돼? 아니요. 별로 없죠. 네. 그 다음 뭐 LNG로 가는 것들은 택시 정도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은 석유로 가잖아요. 비행기, 배 전부 다 석유로 가요. 됐니?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송용 연료로 이용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화학공업의 원료라고 되어 있잖아. 이건 공업단원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석유로 온갖 것을 다 만드는 건 알고 있죠. 자,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새카만 석유 있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물론 석유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보통 불러요? 오일이라고 부르죠. 네. 아무튼 원유. 네. 원유. 그래서 원유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원유 안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섞여 있잖아. 자, 이걸 여러 가지로 나누어요. 어떤 방법으로?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배웠어요. 그래, 배웠죠. 근데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일단 끓여. 네. 그러면 끓는 점에 따라서 먼저 날라오는 것들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끓인다, 증류한다, 그리고 나눈다. 분별 증류법이라고 불러요. 네. 아, 듣고 잊어버리세요. 우리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얼핏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자랑 좀 해보려고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원유를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그래서 그 분별 증류탑 있죠. 얘가 높이가 수백 미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돈 없으면 못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나프타. 이걸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이거 플라스틱이죠? 네. 뭘로 만들어? 보통 석유로 만든다 그러잖아. 네. 당연히 우리가 휘발유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이걸로 만드는 거라서.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원유를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정유라 그래요. 원유를, 석유를 정제한다 그래서. 그래서 정유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에서 지금 나프타가 나오는 거잖아. 이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바가지도 만들고 뭐 이런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수많은 화학 공장들이 정유 공장 옆에 있어요. 바로 이렇게 나프타 받아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석유를 많이 쓰는 곳은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곳들. 그거 없으면은 운송용만 주로 쓰는데 얘를 쓰는 게 더 많아요. 됐어? 네. 그럼 나중에 가면 또 외워야 돼. 우리나라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곳. 이거 나중에 외우면 돼. 됐니? 네. 일단 전라도에, 전라도 있구나. 아무튼 그런 것들. 자, 넘어갈게요. 자, 천연가스 볼게요. 자,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형태로 보통 갖고 와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도시가스 주로 뭘로 이용해요? 글자 그대로 도시에서 주로 이용하는 거야. 자, 좀 있으면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추석이죠. 네. 자, 여기 시골집에 갔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스레인지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가스가 떨어졌어. 네. 자, 도시에서는 그런 거 없다? 네. 왜냐면 도시가스 배관을 해가지고 계속 가스가 공급이 되잖아.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막혔다, 떨어졌다, 그러면 도시 자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시골집은 불 때다가 가스가 떨어져요. 그럼 전화를 이렇게 할머니가 하거든? 그럼 좀 있으면 뭔가 차가 와가지고 그 가스통을 바꿔줘. 근데 이건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거든요.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됐니? 네. 자, 그래서 도시가스는 주로 도시에서 이용하는데 주로 뭘로 이용하냐? 난방해야지. 보일러. 네. 보일러. 됐니? 그래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서울, 경기도예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전라도는 사람도 물론 적긴 하지만 도시가스잖아. 촌락 지역은 도시가스 별로 쓰지 않아요. 됐니? 네. 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렇게 LPG 통이 하나만 있으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 여유분 놔두고요. 그렇게 쓰기도 해요.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90년대 이후로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비교적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청정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석유, 석탄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석유, 석탄보다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까지 마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내 수업 시간에 정말 드물게 칼라를 써서 구분했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나 같은 색약은 칼라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내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안 쓰는 거야. 자, 아무튼 밑에서부터 볼게요. 인천을 제외하고요. 인천은 옆에 이렇게 섬들이 많아가지고 섬에 화력발전소가 있어. 근데 다른 광역시들은 뭐 섬들이 많이 없거나 뭐 부산은 섬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른 광역시는 내륙에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인천은 예외. 나머지 대도시들은 석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니? 야, 고깃집에서 연탄으로 고기 구워 먹자. 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지금 연탄으로 난방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 거의 쓰지 않아요. 대부분 발전소, 그 다음 제철소에서 쓰는데 발전소에서 주로 써요. 석탄은. 됐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이제 소비라기보다는 여기 공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급은 에너지를 어쨌든 수입하든 거기에서 만들어내든 그 지역에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어떤 공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뭔가 생겨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제일 많죠. 외우세요. 충청남도예요. 충청남도. 그럼 충청남도는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냐? 많이 공급하냐? 자, 덩어리가 큰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여기에 주로 있는데 화력 발전 또는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니? 서울 경기도에서 쓰는 전기 어디서 만든다?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 어디서 만들어? 나 서울에서 안 만든다 그랬잖아. 그쵸? 네. 서울 안에 발전소 거의 없단 말이야. 여기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충청남도가 우리나라에서 발전도 제일 많이 하고요. 석탄도 제일 많이 써요.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석유거든요. 석유를 봤더니 다른 데는 별로 없어. 서울도 이만큼밖에 안 돼. 서울에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서울 이만큼밖에 안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이게 몇 배야.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특징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적어주세요. 충청남도 중에서도 서산. 바로 다음 단원 공업에서 나올 거예요. 서산 체크하세요. 서산. 그 다음에 여기는 여수라고 일단 적어놓으세요. 여수. 자, 여수하면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거 지리 시간 안 나와요. 여수 가끔씩은 모르겠다. 근데 여수하면 이제 석유화학 공단. 그 다음에 여기도 울산도 석유 엄청 많죠. 석유화학 공장이 대규모로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래서 가는 충청남도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자, 그럼 다를 또 한번 가볼게요. 이건 나중에 또 외워야 돼. 바로 밑에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아예 없는데 여기 점배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만 있어요. 여기 네 군데만 있어. 다른 데는 없어. 외우세요. 뭘까? 원자력. 자, 원자력 발전소는 진짜 우리 집 옆에다 짓는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더 난리가 나겠죠. 그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에 딱 사실은 네 군데만 있고요. 네 군데만 있고, 잠깐만. 네 군데만 있어. 네 군데만. 외워주세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전라남도,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하고 울산은 사실은 한 곳이야. 근데 얘가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더 짓다 보니까 원래는 부산에만 있었는데 울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석탄하면 충남. 그 다음에 전남, 경북. 자, 도시 이름 적어줄게, 도시 이름. 이게 석탄이랑 관련 있는 도시. 자, 그래서 경상북도는 포항. 포항이 뭘로 유명해? 자, 지금 석탄 이야기 하는데, 야, 과메기하고 석탄하고 무슨 상관이야? 연탄에 구워 먹으면 또 맛있나? 근데 과메기는 이게 반 건조해서 먹는 약간 비릿한 양으로 먹는 거 아니야? 하기야 뭐해. 나도 사실은 학교 밥 먹으러 다니거든. 먹을 게 중요하지. 자, 아무튼 포항에 포스코가 있어요. 위성사진 보면 새카매요.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광양. 자, 광양은 뭘로 유명하니? 이거 잘 모르나 보네? 광양 불고기로 유명해요. 맛있겠다. 자, 우리 지금 4교시죠? 너 밥 언제 먹었니? 자, 광양 불고기도 유명하긴 한데 서울에서 좀 멀어서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여기 광양이 또 제철소로 유명해요. 제철소.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도 되게 많지만 제철소가 또 큰 게 있어요. 당진이라는 곳에 있어요. 당진. 당진은 안 물어볼게요. 나 맛있는 게 유명하진 않아서. 그럼 당진이 뭘로 유명할까? 아는 게 있을까? 내가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했어. 아는 사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요, 경기도랑 충청남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요. 이게 다리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서해대교인가 그럴 텐데 이 다리 중간쯤에 휴게소가 있어요. 섬이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이 있니? 자, 아무튼 여기 도착하는 곳이 당진이거든요. 네. 자, 이 휴게소 이름 나중에 쉴 때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 독특하잖아. 행담도라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거든. 이제 알고 가면.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 할게요. 전력. 내가 올해 교직 18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대략 17년은 거의 뭐 이렇게 날로 먹었어요. 행정일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내 수업 하는 쌀 보면 알겠지만 물론 열심히 했던 때도 있었어. 근데 또 내가 또 대충 하는 건 아니야, 사실은. 가스라이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약간 널널하게 지내온 걸 올해 몰아서 지금 받는 중인 것 같아요. 업돌하게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올해 일이 좀 많은데 하겠지 뭐, 할 수 있겠지 뭐. 혹시 내가, 자, 이거 진담이야? 내가 이 과로로 수업하다 쓰러지잖아. 절대 나 흔들거나 깨우지 마시고요. 막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모셔와. 내가 과로로 쓰러진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넘어갈게요. 네. 나머지 건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발전 볼게요. 발전.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구분해 줄게요. 자, 먼저 발전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 또는 뭐 거의 같은 말인데 발전 방식. 어떻게 전력을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이 전기를 만드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결론은 똑같아. 마지막에 이렇게 뭐 전자석, 그러니까 자석, 코일 막 감아져 있고 이게 막 회전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또 나의 그 지식을 좀 자랑을 해보겠어. 자, 우리가 자기력,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의 힘과 자기의 힘은 결국 같은 건 거 알아요? 그럼 우리가 묶어서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요. 네. 모르는구나. 아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대.
근데 중력, 강력, 양력, 전기력, 자기력 이렇게 알고 있다가 전기력과 자기력이 하나로 통합이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는 자석이 막 회전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됐니? 그런데 이 자석을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제일 단순한 건 수력. 높은 데서 아래로 물을 떨어뜨리면서 그 위치 에너지 가지고 이걸 막 회전시켜요. 네. 돌아가겠죠? 물레방아처럼. 됐니? 그 다음 화력과 원자력은 또 마지막은 비슷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커다란 냄비, 다 막혀있는 냄비에 주둥이만 있어. 자, 그다음 물을 넣고 팔팔팔팔 끓여요. 그러면 이제 물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죠. 그래서 이 주둥이로 수증기를 막 뿜어내면서 이 뿜어내는 수증기 가지고 터빈이라는 걸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떼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인다. 화력. 그 다음에 우라늄이 쪼개지는 거 가지고 그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인다. 원자력. 됐니? 네. 그래서 화력, 그 발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력. 화력. 화력은 불의 힘이잖아? 네. 그래서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전력을 만든다. 화력 발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핵, 분열, 원자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전력을 만든다. 원자력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수력이 될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걸 발전 유형 또는 발전 방식이라고 불러.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의를 안 주면 맨날 헷갈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 발전 에너지원이라는 말을 써요. 발전 에너지원. 어떤 게 전력으로 바뀌었느냐. 자, 수력은 뭐가 전력으로 바뀐 거죠? 그냥 물이 바뀐 거잖아. 물의 유치 에너지가. 그냥 그래서 얘는 똑같이 수력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 네. 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 그 얘는 에너지원도 마찬가지로 우라늄이 돼. 근데 우라늄 자체로는 뭘 할 수 없으니 그냥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그 장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원자력이라고 똑같이 이름이 붙어요. 자, 그런데 화력은 무엇을 뗐느냐? 화석. 뭐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그래서 에너지원을 말할 때는요, 얘가 석탄을 뗐느냐, 아니면 천연가스를 뗐느냐, 아니면 석유를 뗐느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요. 됐니? 네. 자, 이걸 구분해두고 복습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다른 거라고. 다른 거라고. 됐어? 네. 저도 발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문제를 봤더니 기후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어떤 문제를 봤더니 막 기후가 4개, 5개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 학생들이 뭐지 하다가, 공부 안 해! 그래버린다고. 다른 거라고? 네. 됐니? 네. 어쨌든 복습하면서 천천히 문제 보세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발전 설비 용량, 발전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게요. 학생들이 역시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발전량, 발전 설비 용량은 발전량은 현재 전력을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름에 전력을 많이 쓸까? 아니면 봄에 전력을 많이 쓸까? 여름에 많이 써? 봄에 많이 써? 당연히 여름에 더 많이 쓰죠. 자, 이제 조금만 지나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아침에는 에어컨 안 켜도 되거든? 오늘 아침만 되더라도 사람 살 것 같죠? 네. 잘 모르는구나. 오늘 아침에는 약간 이렇게 선선한 느낌이 좀 들면서 야, 가을이 멀지 않았구나. 딱 느낌 오지 않았니? 집에서 막 나갈 때는 그랬는데 제가 언덕을 올라가니까 자, 아무튼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아침 기온이 21도? 22도? 많이 떨어졌어. 그럼 우리나라는 여름에 많이 쓰고요, 또 겨울에 많이 써. 근데 봄, 가을에 별로 안 써. 네. 그러면 우리나라 발전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은 이만큼이야. 얘가 100% 일을 하면.
근데 늘 100% 일을 한다 아니면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한다.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하겠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설비 용량이라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가 최대로 전기를 쓸 때 거기에 대비해서 그리고 약간 여유분도 있어야 돼요. 발전소 고장나면 어떡해. 근데 어쨌든 최대로 쓰는 거에다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발전소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설비 용량이라고 불러요. 설비 용량. 건설해서 준비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걸 봤더니 여름, 겨울은 많이 생산하지만 많이 쓰지만 봄, 가을은 상대적으로 적게 써. 그리고 1년 동안 평균을 냈더니 요만큼 정도 전기를 썼다. 얘가 발전량이 되는 거예요. 됐니? 설비 용량과 발전량 일단 개념을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끝났어. 화력발전과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설비 용량과 발전량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이건 실제 값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숫자를 좀 조정했어. 비슷하게. 자, 그래서 먼저 화력발전이 있고요. 원자력발전이 있고요. 그 다음 수력발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100% 일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느냐? 설비 용량.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전력을 생산하냐? 발전량. 두 가지 한번 볼게. 그러면 자 설비 용량을 봤더니 얘가 6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3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안 쉬고 계속 전력을 생산하면 요만큼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하루 종일 비 오고 내일도 비 오고 모레도 비 오고 우리나라가 물이 막 넘쳐나면 요만큼까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됐니? 네. 그런데 실제로 전기를 얼마만큼 생산하냐. 자, 여러분들 수력발전은 물이 있어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 여름에만 비가 좀 많이 오고 다른 계절에는 물이 별로 없겠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한 2밖에 안 돼요. 농업용수로도 써야 되고요. 공업용수로도 써야 되고 사람이 뭐 이렇게 또 쓰기도 해야 되고 수력발전 다 못하거든. 이해되니? 네. 그 다음 원자력 발전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발전소가 복잡할까 단순할까? 복잡해요. 겁나 복잡하겠죠. 얘 만에 하나라도 사고라도 나면. 얘가 사고 나면 그냥 이렇게 시커멓게 매연도도 나오고 마는데 얘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얘는 되게 복잡해. 그리고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시작해야지 스위치 올리잖아? 그럼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이틀쯤 있다 전기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럼 끄는 것도 비슷하겠죠? 네. 그럼 얘는 자주 껐다 켰다 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요만큼 정도는 늘 쓰잖아. 얘는 그래서 계속 돌아가요. 원자로에 들어가는 그 연료복 있죠. 이것도 보통 12개월, 18개월마다 한 번씩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늘 돌아가. 그래서 얘는 25 정도를 늘 생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력발전소는 여름에는 많이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얘가 쉬는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보자. 설비 용량 순서는 뭐가 제일 많니? 화력이 제일 많고 원자력, 수력 순서예요. 네. 그럼 발전량은? 화력. 역시 화력, 원자력, 수력 순서죠. 네. 그런데 가동률은 어떻게 될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 되겠죠. 가동률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그래,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트라우마랑 관련된 거라서 여기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듣는 말을 하고 있구나. 야, 너는 머리는 똑똑한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얘죠. 타고난 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얘가 마찬가지고 얘가 아니 얘는 어차피 타고난 머리도 멍청하구나.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이게 서로 다르게 태어나니까.